은퇴 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소셜연금. 많은 분들에게 이 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들어오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집세를 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며 쌓아 올린 이 노후의 안전망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도우려던 따뜻한 마음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로부터 재정 상태와 신분을 조사하겠다는 편지 한 통을 받는다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머나먼 타국에서 고국의 가족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해외 동포 어르신들에게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뉴욕에 거주하시는 김영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국의 여동생이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평생 아껴 모아온 적금의 일부와 매달 받는 소셜연금을 보태 1만 달러 남짓한 돈을 송금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에 대한 소명과 현재 미국 내 거주 상태를 증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평생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김 어르신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단지 아픈 동생을 도왔을 뿐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결국 어르신은 주소증명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제출해야 했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몇 달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라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던 박상철 어르신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한국에 있는 조카의 결혼 소식에 큰마음 먹고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경비에 보탬이 되고 싶은 삼촌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송금액이 2만 달러를 넘어서자 이 기록은 은행을 통해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에 자동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후 박 어르신은 소셜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 실제 생활 근거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일로 박 어르신은 언제든 소셜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이정숙 어르신은 한국의 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자 매달 생활비에 더해 몇 차례에 걸쳐 초기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송금 패턴으로 보아 실제 거주지가 해외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이 어르신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통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모든 송금 내역은 물론 본인의 의료기록, 주택 임대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까지 낱낱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는 한국에 돈을 보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기록을 남기고 사유를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송금 기록이 미국 정부의 소셜연금 수급자 조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소셜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가족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송금이라 할지라도 제도는 이를 거주지 재확인 및 수급 자격 검증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자격 확인 때문입니다. 소셜연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거주자를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지급되지만
거주 국가나 체류 기간에 따라 혜택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거액 또는 반복적인 해외 송금을 장기 해외 체류의 신호로 보고 수급자가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화된 금융거래 규제 때문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나 해외 송금을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설령 1만 달러 미만이라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보내는 이른바 분할 송금은 자금 세탁 등을 의심받아 더욱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통해 수급자의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셋째, 해외 자산 신고 의무화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기록은 바로 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부는 혹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2025년부터 사회보장국은 금융정보분석원의 데이터와 연계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 송금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급자의 정보와 자동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의도치 않게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송금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즉, 투명하게 기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송금 사유와 용도를 명확히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의 병원비라면 진단서를, 자녀의 학비라면 등록금 고지서를, 경조사비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송금 시 메모란에 조카 결혼 축하금과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송금액과 횟수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의심을 피하려 여러 번으로 쪼개 보내는 방식도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꼭 필요한 금액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매달 받는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 주택 임대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병원 진료 기록, 미국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여러분이 미국의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미리 통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 및 자산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적 투명성을 증명하여 정부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부분 유죄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자격 확인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하게 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기한 내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민이나 세무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한인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평생을 땀 흘려 이룬 은퇴의 삶, 그리고 그 결실인 소셜연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향한 따뜻한 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지혜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금융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나의 권리를 지킬 증거들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기치 못한 불안감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